문준용이 반박 기사를 냈다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걸 못 봤나 했더니 진짜 살짝 놓쳤어요. 이게 보니까 문준용이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연속으로 고향 어린이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미디어 아트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2,88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연의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박물관 측으로부터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회계 관련 서류들을 다 입수를 했는데요. 2018년 한 해에만 개인 자격으로 또 자신이 대표로 등재된 FX 팩토리 명의로 박물관과 4차례 계약을 맺었고요. 계약을 통해서 2,881만 1,800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보통 계약할 때 회사 이름으로 하면 회사 이름으로 하고 개인 이름으로 하면 개인 이름으로 할 텐데 상황에 따라서 개인 이름으로 했다가 회사 이름으로 했다가 계약을 그러니까. 한 거죠. 큰 거는 개인 이름으로 하고 작은 거는 회사 이름으로 했네. 좀 이상하죠. 예. 그런데 이 고향 어린이 박물관이요. 경기도 고양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고향문화재단이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박물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시장이 관리 감독한다. 시장이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데인데 문준용과 1년에 4건이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 측에 물어봤대요, 기자가. 그랬더니 전시와 교육 파트별 연계사업 추진건으로 분류해 총 2건으로 볼 수 있다. 계약은 4건 했지만은 묶어보면은 2건이다. 그래서 그림자 극장과 손전등 제작은 전시, 나는야 크리에이터와 체험물 제작은 교육 부분. 아니 계약을 4건으로 나눠서 했는데 왜 갑자기 묶어가지고 2개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는데요. 더구나 한 건으로 보려고 하면은 문준용이랑 FX 팩토리가 하나로, 예를 들어 FX 팩토리로 건을 나눠서 했다면 하나로 묶어서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문준용이랑 FX로 한 거가 어떻게 한 건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신의 한수와 누가 계약을 했어요. 한 공공기관과. 그리고 신혜식 대표 개인 이름으로 또 계약을 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 건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또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레츠랩이라는 곳과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레츠랩 같은 경우는 계약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다 몰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레츠랩은 또 뭐냐면요. 바로 고향 어린이 박물관과 프로젝트를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하도라고 하죠. 레츠렉은 그러니까 그 고향 어린이 박물관과 계약을 한 거고 그 밑으로 또 문준용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1,5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하도 1,500만 원, 직접 계약 2,80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엄청나게 하여튼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술가들이 원래 배가 고파요. 근데 이렇게 몇천만 원씩 아도를 치는 일은 잘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문준용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정당하게 평가해 주세요. 미술작가에게 국공립미술관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운동선수에게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공립미술관을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작가가 미술관과 계약했다. 이건 당연하게 읽히는데 대통령 아들이 산하기관과 계약했다. 이건 이상하게 읽히네요. 일부러 쓴 거죠, 기자님? 국립, 시립, 도립미술관 등 당연히 산하기관 아닌 곳이 없죠. 이런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것, 아무나 전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뽑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뽑혔습니다. 네, 이 얘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나는 방구야. 뽑혔습니다. 작가 데뷔 후 신인으로 6년간 한 것 치곤 많이 한 거고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줄일게요 라면서 국공립에서 자기가 18번 됐고요. 예, 국제전시 10번 했다는 겁니다. 모두 예전부터 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빼먹고 현 정부에서 전시한 얘기만 하면서 남 실력을 의심하나요? 이 정도면 국공립 전시든 지자체든 제가 계약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요 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잘났다 잘났어.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하여튼 이렇게 말하는 오점 거예요.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지. 그냥 잘났어. 유진규님, 교회 예배보다 마스크 줄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마스크 사다가 코로나 걸릴 판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파신니님,
이주희 기자님 최고입니다. 귀에 쏙쏙 화이팅.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주희 기자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슈퍼챗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 가져가지만. 회사가 문제 가는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회사가 가는 중요한 거야. 거. 예. 회사가. 그러니까요. 아니, 문준용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눠서 받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냥 회사가 가져가는 가져가는 거예요. 거니까. 법인으로 우리 돼 있고요. 신혜식 대표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오해 제가 말아주시기 대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 지금 월급까지 합니다. 저도. 네. 자,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 예. 하나만 말씀하고 예, 좀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통합당의 경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은요. 박형수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가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선 승리를 통해서요. 그리고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독 지역은 김희국 전 의원의 경선 승리로 공천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 진해 지역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이 공천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은 하영재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경선 승리를 통해서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 서동구입니다.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이 공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하갑은 김척수 전 부산시 정책고문의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은 유상범 전 창원지검 검사장의 공천이 확정됐는데요. 참고로 이 유상범 후보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로는 배우 유호성 씨의 형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고요. 지금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부산 서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곽규택 감독의 동생이 원래 이제 곽경택 감독. 네, 곽경택 감독이죠.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 곽규택 씨죠. 아마 그분이 후보로 이번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경선에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